아프냐? 나도 아프다. 단순무식 귀촌실험 채널 묵은장수TV 5월 30일 정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도등 플러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이야기를 해보기에 앞서서 먼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귀촌 실험 채널이라고 채널명을 정해놓고서도 왜 갑자기 농촌에는 그닥 효용성이 없을 것 같은 유도등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고 있는지 궁금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중에 잠깐씩 보내드리는 짤방에 비하면 정규 방송이 댓글도 없고 반응도 약하고 그렇긴 해요. 그 점 사실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자꾸 제 주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무사님들이나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댓글 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귀촌을 한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 앞으로의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음, 그 풀어나갈 방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젠다를 제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도등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유도등에다가 렌탈 개념을 더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화면 아래쪽에 그 조그만 친구가 배터리 갈아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온다고 했었죠. 그게 렌탈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점조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다 이제 점조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웃기기는 한데요. 점조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직 계통에 상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있고 보통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들한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점조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보통 보면 나쁜 쪽 그러니까 즉 범죄 단체나 그런 곳에 이런 점조직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점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유도등에다가 점조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점조직의 단점이야 그러니까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가장 쉽게 대표적인 것이 그 도마뱀의 꼬리 끊기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 조직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상 약간 관점을 바꿔보면 오히려 위쪽하고 쉽게 단절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 개별 사업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유도등 이야기만 할게요. 유도등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도등이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만들어져서 판매를 한다라는 가정이 된다. 그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호응을 받아서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 이 유도등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냥 그 유도등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전국에 전부 다 뭐 지점을 놓고 그 지점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어, 제가 가지는 부가 크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밑에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이득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점조적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개념은 제시를 하고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그곳에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제가 만든다면 제 회사가 되는 것이고 제 밑에 조직으로 조직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세계 최초의 방식이 왜 안 된다? 왜 예전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념만 올리고 이 개념을 들으시고 전국에 퍼져 있는 1차적으로 저희 장애 부모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취직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시작점에 저하고 제 밑에서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시작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각자의 위치가 바로 하나의 포인트, 각각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점조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겠죠? 앞선 2부에서 제가 그 경제성 부분을, 건물주의 경제성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건물주 입장에서 그 유도등이, 그러니까 새롭게 제가 말하는 유도등을 그러면, 배터리식 유도등이라고 할게요, 그냥. 배터리식 유도등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땅이 있어요.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한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토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이 뭐 건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이 들어갈 때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콘크리트를 부을 때, 미리 전기선이 지나갈 배관을 그 콘크리트 안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것이 건조가 되고 형태가 됐을 때 나중에 그 관을 통해서 전기선을 이어요. 그런데 유도등처럼 소방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그 각 층마다 전기를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유도등 같은 경우에 전기선을 1층이나 지하 1층에 있는 방제실에서부터 끌고 올라가요. 10층, 예로 10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지하 1층에 방제실이 있다 하면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전기선을 쭉 끌고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가면서 뭐 뿌려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기 도선에서 전기가 흐른다고 하면 그 그러니까 유도등까지 전기가 연결이 되었다 하면 유도등에서만 전기를 먹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보통 8대2 우리 파리티 법칙이라고 하는데 파레토 법칙에 8대2 정도 그냥 그 개념 넣는다 치면 유도등이 8을 전기를 쓴다 하면 유도등까지 가는 전선이 약 2를 쓴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2잖아요? 10이 가는데 2가 전기선이 먹는다. 그게 24시간 계속 켜져 있는다. 그게 100개다. 아니면 1000개다. 이런 식이라면 전기 선이 잡아먹는 소모되는 전기 양이 있는 것이고 전기양은 전기 요금으로 직결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축의 개념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물에 올라갔을 때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방제실서부터 유도등까지 배관을 깔아야 되고 그 까는 데는 인품이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가서 기술자가 들어가서 기술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그걸 다 그냥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전기 사업자가 소방까지 같이 하는데 그 비용도 다 포함시켜서 건축비에 잡는데 그 건축비 중에서 유도등 하나만큼은 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로 전기요금 맡길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신축 시에 건축 비용 중에서 유도등 다는 비용, 그 품목상만큼은 좀 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건축주 입장에서 경제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돈이 뭐 얼마나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 개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비용이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제성을 가진 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 출시된 제품을 정수기처럼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저희 거 그러니까 배터리 유도등을 달게 되었을 때 비용으로 만약에 1년에 한 100만 원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걸 12달로 나눠서 선불이 아니라 나중에 달달이 비용으로 경비로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조직이 또 추가가 됩니다. 제가 각 지역에 그러니까 배터리 유도등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지점을 두고 그 지점마다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월급을 줘가면서 그런 관리를 한다 하면 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돈을 벌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그거 안 해요. 힘들어서 못 하고요. 제가 예전에 심통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원톱으로 해서 하는 거 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장 될
그럼 못하면 사장 되는 거 아니냐? 사장 시키지 않으려고 이 유도등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잠깐 끊어갈게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점조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스는 제가 드릴 거예요. 뭐,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가지고 그런 소스를, 뭐, 저는 이제 그냥 오픈소스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다음 시간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각자의 지역에서, 뭐 직접 만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뭐, 직접 뭐, 그러니까 렌탈하는 조직이 생겨서 그런 것이 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 그런 걸 저는 바란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본점이 없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청 너는 무슨 이득이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유시민 장관하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왔을 때 내가 거기 없어도 된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요번 그 유도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에 그런 이제 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배터리 유도등이 그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에 걸리기를 바라는 거지, 그것을 만드는데 내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유통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점, 저희 그 방송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무사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이 꼭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다니시다 보면 건물에 유도등 많이 보일 거예요. 그 유도등이 보일 때마다, 그러니까 배터리 유도등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배터리 유도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좀 더 키워볼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배터리 유도등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도 아마 마련이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배터리 유도등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장애인 일자리가 그 비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점조직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사실상 어제인 5월 30일 날 올라갔어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장소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관계로 해서 업로딩이 좀 많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하루하고도 지금 반나절 이상이 더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지만 유도등 보시면 배터리를 가지고 켤 수 있는 유도등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자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